자, 오늘 아침으로 먹고 갈 사시미입니다. 고등어 사시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요생남입니다. 자, 오늘 2019년 2월 2일이고요. 노량진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인데 1시간 정도 노량진에 좀 머물렀었고요. 오늘 일단 사온 걸 보시면 노량진에서 야채 가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소매로 지금 보시면 무순, 그 다음에 뭐 약간 소량 단위로 판매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이용하시는 것만큼만 달라고 해서 파세리, 그 다음에 레몬 2개, 그리고 오늘은 고등어를 사와서 고등어에 올릴 생강인데요. 생강은 그냥 조금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고 해서 그냥 한 숟갈 정도 해서 그냥 돈 1,000원 주고 구입해왔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야채는 총 지금 5,000원. 무슨 양이 되게 큰 겁니다. 무슨이 되게 큰 건데 그래서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오늘 시장을 갔더니 제가 어제 경매 시세도 조사하고 갔었는데요. 오늘은 좀 손님이 많고 해서 금액이 많이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화로 경매할 때 보니까 오늘 생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 한 3, 4주 동안 간 거 중에서 그 지난주 양이 뭐 몇 배 될 정도로 양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생선이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오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사온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자, 능성어입니다. 능성어. 흔히 저희가 말하는 다금발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는데 그 능성어거든요. 이름도 다르고 뭐 종류는 뭐 친구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죠. 아가미 상태 보이세요? 아가미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키로에 12,000원이더라고요. 12,000원인데 지금 키로가 좀 넘는 거여서 무게 달아서 14,000원 주고 샀어요. 14,000원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생물고등어인데 오전까지는 횟감이 가능하다고요. 굉장히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겠죠. 해서 보시면 아가미 상태를 보시면 왜 안 나오냐.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래서 오전까지는 횟감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요거는 생물고등어 6마리. 이게 6마리거든요. 6마리 해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자, 아가미 색깔 괜찮죠? 그래서 일부 3마리는 오전에 회로 해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 뜨기 전에 3마리는 식초에 절여서 심해사바 아시죠? 심해사바를 해놓고 저녁에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해서 6마리에 10,000원이에요. 생물고등어 사이즈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이즈도 큰데 고등어 생물고등어 부산에서 올라온 건데 부산 기장산 생물고등어 6마리에 10,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어 좀 작은 거 아니 간재미라고 부르는데 간재미는 지금 이제 이것도 횟감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간재미 이제 박스당은 파는데요. 이건 사이즈가 좀 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마리지? 네. 5마리에 15,000원.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사이즈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 보시면 손바닥 크기 2개만한 정도. 요 정도 사이즈의 그 간재미가 한 마리에 3,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꼬리가 있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수컷인데 지금 5마리 다 수컷이네요. 수컷 간재미 5마리에 10,000원. 일단은 지금 냉장고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5마리는 아이스팩을 깔고요. 아이스팩을 깔고 또 아이스팩을 올린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베란다에,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베란다에 보관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보관했다가 저녁에 손질을 해서 어머니 이따 내일 집에 갈 건데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일단 저녁에 요거 손질하는 영상이랑 나중에 그 다음에 고등어 회 뜨는 거, 그 다음에 농어는 아니 저기 능성어는 회로 먹고 남은 그 서더리는 매운탕을 끓여서 먹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출근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일단은 고등어 손질하고 농어 오롯이 그 다음에 하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능성어 오롯이 하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등어부터 세척을 좀 하도록 할게요. 생선 고르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여기 눈알색 있잖아요. 눈알색이 뭐 하얗게 돼가지고 이미 좀 맛이 간 것들, 부패하기 그런 것들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아가미를 까보셔가지고 상태가 이제 아가미가 좀 진한 빨간색, 붉은색, 점점점 색깔이 빠지면서 약간 분홍빛, 뭐 그다음에 뭐 살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무슨 진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패가 되면 뭐 진액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씻어 주시고. 지난번에 그 오롯이 하는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해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 고무로 된 시꺼먼 뭐 같은 그런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작업을 하라고 위생상 그게 좋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장갑에 대한 제 생각은, 장갑은 손을 보호하기 위하거든요. 손이 더러워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장갑을 낀 다음에 생선을 만지면 장갑 표면은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장갑으로 칼을 잡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음식이 오염되고 뭐 이러는 거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천상 어쨌든 간에 위생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 장갑을 끼는 거를 별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해서 끼시는 거고요. 일단은 작업을 할 때 손을 자주 씻어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위생상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고등어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 생선 자체 보시면 여기 일단 기준은 항상 여기 지느러미거든요. 이 지느러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횟감이 아닌 거죠. 횟감 이제 뼈 있는 부분, 머리 부분에서 버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끼신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시고, 아가미가 보면 여기는 떠 있고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여기를 먼저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가미 막 부분 보시죠? 이 막 부분을 칼로 따주시고, 이렇게 따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항문 있는 부분까지 칼을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뼈거든요. 뼈까지는 해서 눌러서 끊어주시고, 살짝 긁어주면서 꼬리까지 따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껴주세요. 한번 제껴주시고, 그 다음 아가미를 한번 들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따주시고, 여기 연결된 부분을 살짝 끊어주시면, 이렇게 끊어주신 다음에 칼로 한번 머리는 찍어 누르시고, 이쪽 아가미 쪽은 손가락으로 잡으셔가지고 확 당기시면 내장까지 해서 한꺼번에 제거가 돼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장까지. 자,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느러미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선이 좀 비싼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살을 이제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지금 요거는 10,000원에 6마리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지느러미 있는 데까지 이렇게 탄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냥 썰어서 이 부분은 머리 부분 빼시고, 나머지 부분 배 있는 부분 갈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끼신 다음에 내장만 긁어서 빼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싼 생선 같은 경우는 살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싸구려 생선 같은 경우는 저희 씨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날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날리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선 재질에 따라서 오롯이 하는 방법을 달리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물러요. 되게 무른 생선이라 이 손으로 이게 후백하면 막 살을 파고들 정도로 무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롯이 할 때 칼을 들면서 요거 살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살이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생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오롯이는 그냥 간단하게 평평하게 돼 있는 뼈 그 부분을 타고 그냥 긁어 오시면서 한 번에 그냥 쫙 제껴주시면서 회를 뜨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좀 씻고 좀 씻어 놓고 이제 목을 좀 부산에서 잡힌 고등어를 지금 여기 수도권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회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간만 하고요, 살짝. 자, 작업을 하는 동안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가 이제 머리는 다 띄었고 이제 깨끗이 닦아 왔거든요. 이제 총 6마리인데 3마리는 회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마리는 심해 사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인데, 제가 여기저기 뭐 다른 데 업소에서 몇 가지 레시피를 해왔었는데 제일 단순해요. 제일 단순한데 제일 단순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단순한데 맛은 괜찮습니다. 맛은 보장할 수 있는 맛이니까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고등어 오롯이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농어 오롯이 하는 영상을 넣을 건데, 그러니까 농어 오롯이 하는 영상 올라갔고요. 다음에 능성어 오롯이 하는 영상을 넣을 건데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능성어나 농어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살이 좀 연하거든요. 살이 좀 연해서 일단은 여기 가운데 지난 뭐 모든 뼈는 다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헤엄치는 고기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껍잖아요. 두껍고 여기 얇은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이렇게 평평하니까 생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게 생선을 놓으신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 칼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셔가지고 이 칼 방향, 지금 현재는 요런 칼을 쓰셔야 되는데 요 칼은 두껍거든요. 두꺼우니까 살이 좀 날아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칼을 쓰셔야 되는데 요 칼 같은 경우는 외날 칼이니까 요게 지금 평평하게 도마 평평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날 칼 같은 경우는 아예 누이셔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누이신 상태에서 잡고 내려주시면서 긁어주시는 거예요. 뼈 위로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손은 이쪽 반대편을 잡고 밀어주시고,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떠주시는 거죠. 마찬가지 반대편도 이 가운데 있는 뼈 위에다가 칼을 올려놓으시고 뼈가 좀 약해서 이렇게 여기는 살짝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서 내려주시면서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껍질 있는 부분은 껍질 길이 바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뼈는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요거는 지금 두꺼운 칼인데 두꺼운 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뼈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내리시면서, 자, 올리시고, 뒤로 갈 때 올리시고, 앞으로 갈 때 내리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올리시고,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신 다음에 살 있는 부분까지 칼이 앞으로 와. 이게 끝이죠? 이게 끝에서 이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베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잡고 긁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반대편도. 그래서 내려주시고. 아, 뼈가 끊어졌다. 근데 어쨌든 지금 뼈가 이렇게 그만큼 약합니다. 요 칼은 지금 뼈를 자르는 칼이니까 제가 아래쪽으로 힘을 주니까 지금 바로 저거 했는데 다시 요 칼로 해서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끝부분에서는 앞쪽을 잡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가는데 손이 여기 있으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손을 반대편을 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올리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칼에 들어갈 때 항상 요 배 부분 들어주시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칼 갈 때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이게 내려가 있으면 칼이 나가면서 요 뱃살을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칼이 들어갈 때까지는 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러니까 뒤로가 제껴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맞아. 고등어를 가지고 회를 한번 떠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지금 이쪽에 갈비뼈가 있으니까 갈비뼈 먼저 제거해 주시고 갈비뼈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제거해 주시고 지금 이쪽에 보면 중앙뼈가 머리에 붙어있는 중앙뼈가 여기까지 있거든요. 머리에 붙어있는 중앙뼈가 여기까지 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날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껍질을 먼저 벗긴 다음에 요거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껍질을 먼저 벗기더라도 요 끝에 있는 부분이 일자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껍질 벗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고등어 같은 경우에 이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은 찌개 같은 걸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앞쪽을 딱 손잡이를 해서 앞쪽에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뜯어내실 때 뱃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같이 딸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칼을 이용해서 벗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칼 밑면을 쓰시면 껍질이 끊어져요. 껍질이 굉장히 약하니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껍질 벗길 때도 마찬가지로 손잡이까지는 만들어주는 건 동일한데 그래서 손잡이를 여기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예, 손잡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벌써 끊어졌네. 아닌데 만들어 주셨으면 칼 등을 집어넣고
밀어주시면 돼요. 껍질 끊었어. 이 껍질 끊어서 여기다 벗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갈비뼈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냥 보이시죠? 뱃살 쪽에 살이 지금 같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살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 뱃살을 하실 때 좀 약간 주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처럼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저거요? 능성 손질할 때까지는 능성 손질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좀 식힐게요. 네,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회를 시간 해를 먹으면 아예 냉동으로 넣었어요. 저녁에 시메사바로 해서 좀 생선을 좀 넓게 쓰는 법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중앙뼈 익은 상태에서 지금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작업을 좀 해볼게요. 껍질 안 깠나? 깐 거지. 다 깠어요. 자, 끝선을 살려서 자회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강 오늘 사온 거 같니? 끊어요?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 그 위에 생강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남아있는 고등어 이따가 식사 후에 썰어서 가면서 나눔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아까 그 고등어 머리 오븐에 구운 거고요.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양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아침으로 먹고 갈 사시미입니다. 고등어 사시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강이랑 무순이랑 엄청 맛있습니다. 식감이 아직도 되게 신선해요. 와사비를 찍고요. 붉은살 생강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맛있습니다. 근데 맛이 되게 진하기 때문에 이런 붉은 생강 같은 경우 꼭 생강 같은 거 같이 해서 드셔야 향이 좋습니다. 향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아침 먹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이따 능성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출근길 나눔할 음식이에요. 고등어 아까 나물 해 썰었고요. 네, 능성어 뱃살 있는 부분도 좀 썰어 넣습니다. 출근하고 올게요.